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료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불안장애를 멈추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장애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불안장애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불안장애를 엄청나게 느껴서 이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몸소 다 경험하고 체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 명상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불안장애의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알려지지 않거나 인지되지 않는 위험 혹은 갈등에 대한 불안, 공포, 긴장의 만성적 혹은 재발하는 상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물론 너무 어렵게 적은 것 같긴 한데, 불안장애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어떤 무언가, 이거나 전혀 내가 인지가 안 돼요. 정말로 이 공포가 나에게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어두운 저녁에 혼자 길거리에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엄청난 그런 불안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갈등에 대한 불안, 사람과 서로 싸울 때, 막 시어머니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때, 남편이 어떻게 했을 때, 아내가 자꾸 막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직장 상사가 그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경멸하듯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을 때, 친구들이 나를 왠지 따돌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어떤 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 스트레스, 그 공포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2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이미 불안이 계속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현실적인 불안은 사라졌는데 혹시나 어떤 이게 이제 재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염려, 긴장, 불안, 공포를 말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불안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안이불해, 편안할 안, 그래서 불안이에요. 편안하지 않다. 우리는 편안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편안하지 않는 거는 다 불안의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어떤 개념들은 그래요. 불편하다. 내 마음이 불편해.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불편해. 뭔가 내 마음 심리가 불안정한 것 같아. 마음이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내 마음을 도통 갈피를 못 잡겠어. 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불행해.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 불길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혹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불길해. 아침에 그릇이 깨졌는데 불길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걱정돼. 긴장돼. 초조해. 불우하다. 이것도 비슷한 거고. 불신? 뭔가 믿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안해. 너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난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너의 마음은, 너를 향하는 내 마음은 불안해.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난 널 못 믿겠어. 불신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 너를 믿고 나는 놔둘 수가 없어. 너 저녁에 돌아다니지 마. 불안해. 너 8시만 되면 집으로 돌아와. 불안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지 마. 불안해. 이거는 난 너를 불신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불손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착하지 않다. 물론 이제 마음이 서운하고 착하고 청정하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겸손하지가 않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람의 심리는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즉 결론은 편안하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을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괴로워지는 거죠.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불안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안하다는 이 상황들. 예를 들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상황. 불안해요.
귀신이 나온 영화를 혼자 공포 영화를 보고 있어요. 불안해요. 내가 골목을 지나갔는데 저기에서 무서운 깡패들이 이렇게 겁을 딱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불안해요. 학교 가는 게 불안해요. 학원 가는 게 불안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불안해요. 시어머니가 나를 잡아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다들 나를 무시해요. 나를 공격해요. 나를 함부로 대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점점 가중이 되다 보면 우리는 이 불안한 이 상황에 취해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 불안 장애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어떤 내 하루하루가 그냥 다소 조금씩 불안했던 거예요. 아, 불안해, 불편해. 무서워, 괴로워,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고 쌓이다가 결국은 가랑비에 옷이 젖어버린다. 그거를 불안했던 건데 인간은 누구나 불안해요. 삶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24시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불안한데 이 불안한 상황이 자꾸 유지되고 지속이 되고 이제 만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장애가 돼버렸다. 장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기능 장애가 됐다. 고장이 나버렸다라는 거죠. 마음이 이제는 편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괴롭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장애가 돼버린 거죠.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이제 나중에는 불안해져 버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누가 불안하게 했고 불안한 상황이 있었고 불안한 걸 인지해서 불안했는데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불안한 상황이 아니어도 불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행해져 버리고 믿어야 되는데도 믿음이 없고 이유 없이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느낌이 찾아오면서 약간의 이제 망상장애가 되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혹시나 누가 나를 도청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즉 부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쌓이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불안했는데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무의식에 이제 불안이 자리 잡게 된다.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뇌가 이제는 이 불안을 이제는 받아들여 버렸다. 이 불안에 취해 가지고 작은 반응에도 불안해. 조금만 누가 해도 불안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라도 큰일 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극도의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항상 긴장하고 초조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 5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환경적인, 현실적인, 때로는 또 유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5가지만 잘 유념하셔도 최소한 어떤 절반 이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나를 느끼며 호흡하라.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은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머릿속이 멍해져요. 두려워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쪼이는 것 같아요. 명치가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갇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가 엄습해져요. 온몸이 바짝바짝 이제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죽어야 되나 봐. 아니면 나는 진짜 죽을지 몰라.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라? 즉, 나를 느끼며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죠. 불안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내 어떤 내 생명이 뭔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유일한 신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호흡이에요. 설령 2분이든 3분 동안 호흡 안 하면, 숨 안 쉬면 우리는 죽어요. 뇌가 정지돼 버려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산소를 보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째다. 이게 불안하면 이제 이 산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게 뇌가 멍청해져요. 가슴이 딱 막혀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몸과 마음, 정신을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호흡이라는 거죠. 빨리 산소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느끼며 호흡하라. 그래서 이제 불안하면 불안해 이게 아니라 이때 빨리 정신 차려요. 내가 지금 이 불안이라는 이 망상에 이 공포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라고 빨리 자각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최소 5분에서 길게는 한 30분 정도 그냥 이렇게 서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앉아서 눈 감고 편안하게 명상하듯이 해도 됩니다. 이렇게 5분이나 30분 정도 아니면 1분이라도 아니면 심호흡을 5번이라도 천천히 이렇게만 연습해도 평상시에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된다?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하면 이 불안 속으로 빠지면서 무의식이 더 불안에 타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막는 물을 끼얹는 게 무엇이냐면 불타고 있는 집에 결국은 소방관이 물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이 마음에 이 불이 일어나는 것을 유일하게 끄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그 정답이 호흡입니다. 호흡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게 실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명상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은 호흡하란 소리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떠한 불안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호흡하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은 뇌가 안정이 된다. 그래서 뇌가 똑똑해져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숨이 쉬어져요. 그러니까 힘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힘이 채워지는 거죠. 릴렉스가 되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마음을 툭 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긴장했을 때, 불안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본래 편안했던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불안하면 쑥 불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어떤 집이 다 타버릴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는 걸, 그걸 유일하게 끄는 것은 호흡이다. 이 호흡이 최고의 바로 소화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거나 어떤 발표 어떤 상황이거나 긴장되는 순간이거나 어떤 그런 민감한 순간들 있잖아요. 혼자 무섭거나 그럴 때 5분이든 30분이든 이 호흡만 하게 되면 이 마음속의 불안이 이 호흡이라는 소화기에 의해서 이제는 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평상시 불안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이 5분이든 30분이든 눈 감고 아니면 눈을 뜨고서라도 편안하게 호흡하는 연습만 하셔도 우리는 나중에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불안을 멈출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건강이 최고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20살 때까지는 거의 운동만 하고 살아왔어요. 공부라는 건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그냥 열심히 했지. 저는 거의 20살? 20대 중반까지 운동선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도 이제 한국체육대학교를 들어갔고, 제 전공은 사회체육이에요. 결국 이제 저는 운동선수로서 이 몸의 전문가로 살아왔고, 이 어떻게 하면 이 몸에 대한 어떤 공부를 또 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이런 어떤 심리, 명상 이런 최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 또 정신 분야의 또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몸으로서도 한
운동선수 생활도 이렇게 했고 10년 정도 했고 정신 분야 전문가로서 이렇게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이렇게 할 때는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정신을 또 공부할 때는 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신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편견에 있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몸도 중요했고 마음도 중요했구나. 둘 다 똑같구나. 굳이 뭐가 이게 더 좋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몸하고 마음은 둘 다 똑같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봐요. 우리의 마음은 집 속에 살고 있는 나예요. 우리의 몸은 나를 지켜주는 집이에요. 몸.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 때 이 집이 탄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집이 허물어가고 집이 흔들리고 집에 막 문이 찢어져 있고 그러면 어떡 해요? 그러면 거기서 자고 있는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불안해져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몸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불안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불안이란 게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을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심리적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또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몸의 건강이다. 집이 튼튼해야만이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집이 쓰러져 가면 아무리 내가 건강한 사람이었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어도 그 집에서 사는 동안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건강이 최고다. 몸을 튼튼하게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되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의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안장애를 겪지 않는다. 운동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생각만 하고 골똘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불안장애에 시달린다는 거죠. 결국 몸의 활동도 잘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마음이 설령 불안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욕심을 절반만 내려놓아라. 많은 어떤 강의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렇잖아요. 뭐 만만하면 그래요. 그냥 어떤 목사님들도 스님들도 신부님들도 다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어른들도. 그 저도 그렇잖아요. 욕심을 내려놔라. 그래야지 행복해지다. 이건 무조건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인간은 어차피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우리는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심을 절반만 우리 내려놓자. 제가 왜 이 불안장애하고 도대체 이 욕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적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불안장애하고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부린다는 거 여러분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욕심을 부린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저거를 내가 못하면 어쩌지? 막 속상해요. 화나요. 내가 이 욕심을 부렸는데 못 가지면 불안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막 신경질 나요. 짜증 나요. 왠지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막 저거를 더 잡고 싶어요. 저걸 하고 싶어요. 안달복달 못해요. 마음이 안정되지가 못해요. 막 화가 나서 막 공격하고 싶어요. 분노가 차올라요. 내 욕심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욕심을 달성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또 불안해요. 또 욕심을 채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불안장애가 생겨요. 그런데 저한테 사람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돈 욕심도 없고 자식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난 가지 말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나 권력욕도 없다. 나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것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는 돈 욕심도 없는데 권력 욕심도 없는데 왜 나는 불안장애를 이렇게 얻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 돈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물론 큰 거, 그것도 욕심은 맞는데 사실은 진짜 욕심은 무엇이냐? 진짜 더 큰 욕심.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 밑에 숨어 있는 그 조종사. 이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돈 욕심도 욕심이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즉 정신적인 욕심이에요. 정신적인 욕심. 남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심.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 관심받고 싶어 하는 욕심. 남들로부터 최고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완벽주의를 꿈꾸는 욕심. 남한테 조금이라도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욕심. 실수를 용납 못하는 욕심. 이게 제일 무서운 정신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심리가 어떨까요? 그래서 더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불안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욕심은 물질적인 욕심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이 정신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불안장애, 마음이 고장이 나버리면서 마음에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신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제 강의 중에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키우고 자기 사랑하는 그런 강의들을 보시면 왜 이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2개 중에 1개 정도는 이 욕심을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장애가 사라져요.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불안정했던 마음이 안정이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불행이 행복이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불길했던 마음이 오히려 안정으로 찾아와요. 불우한 게 행복이 되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저 사람을 불신으로 받고 못 믿은 저 사람을 편하게 믿어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청정하니까 불손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니까 인간관계가 훨씬 더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4번째, 당신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라. 결국은 불안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게 불안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엄마 어딨어? 나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이제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불안해버리면 자꾸 엄마 잃은 아이 마냥 불안한 채 벌벌 떨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혹시나 누군가한테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뭔가 안 좋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학대해버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욕하잖아요.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잖아요. 마치 쓰레기 같은 인간처럼 취급해버리잖아요. 너 그럴 바엔 죽어버려. 너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놈은 아무도 사람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내 손을 어떻게 하냐 그러죠. 내가 내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내가 나마저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내가 이렇게 칼을 꽂아버리게 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이 불안장의 끝으로 가게 되면서 삶의 희망이나 의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끝까지 당신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내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그게 이 불안장애를 멈추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불안이 왔을 때는 내 자신을 호흡을 해주면서 내 자신한테 괜찮아. 죽지 않아. 그렇다고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수능이 인생의 절반이 아니야. 그냥 친구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지 돈 잃었지만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해주면서 다독여주면서 우리 이제는 좋은 경험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하지 말자. 오히려 자기에게 이 실수를 이제 2번 다시 재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당신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이 불안장애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 손을 잡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실의 못을 받고 능력을 과감하게 펼쳐라. 결국 불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현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호랑이 앞에서 이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별 호랑이가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무섭겠지만 어떻게 하면 저 호랑이와 싸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니까 순간 불안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열심히 살게 되면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아무리 수만 마리죠. 그렇지만 수명의 두 마리의 호랑이가 몰려올지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내가 못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 운동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드 포인트라고 DADPOINT 데드 포인트라고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사점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경계, 죽음의 포인트라고 그래요. 죽을 만큼 이제 운동을 하면 마라톤이든 달리기든 어떤 운동이든 죽도록 가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더 있다가 이제 졸도할 것 같은 순간이 와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을 것 같아요 코치님 하는데 그 순간을 확 넘어서 버리면 더 그냥 여기서 훈련해서 더 넘어서 버리면 이 4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 순간부터 평온함이 찾아와 버려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이제 펼치고 현실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불안한 상황도 이 호랑이와 이 전쟁과 같은 상황도 어느 순간 종결이 되면서 더 평화롭고 평온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안이라는 이거를 너무 그렇게 나쁘게는 볼 필요는 없다. 불안한 건 무조건 나쁜 거야.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을 무조건 나쁘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불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뭔가 불안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한편으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이 4점이라는 이 데드 포인트 나의 어떤 능력치를 아직 개발을 못했다. 아직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더 갔어야 되는데 또 한번 멋지게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내고 에랄 모르게 다 한번 저질렀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어떤 호랑이 앞에 이 경계를 뚫고 넘었어야 되는데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불안해하고 있구나. 좀 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이제 용기를 낼 필요가 있구나. 또 이 말도 있고 내가 이제는 진정한 나의 잠재 능력, 무한한 능력을 이제는 펼쳐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 과감하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불안하다는 게 꼭 나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 무의식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 누구야 좀 더 현실의 못을 받고 멋지게 너의 능력을 한번 펼쳐봐. 용기 내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봐라는 우리 어떤 이 영혼의 울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이 불안이라는 걸 또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불안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과감하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저는 결국은 종이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불안은 어떤 철문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저 높은 어떤 탑이 아니에요. 불안은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만들어낸 장벽일 뿐이에요. 이 마음이 만들어낸 장벽은 결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게 안 보이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조금만 찢어버리면 별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불안의 속성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불안해요. 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점점 불안이 심해지고 마치 이게 철벽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용기 내서 찢어서 보면 이게 그 정도까지 불안한 상황 아니구나. 뭐야? 이거 호랑이 아니었네? 이거 고양이였네? 내가 그동안 뭘 보고 속은 거야.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괜히 내가 쫄았네. 이제 쫄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인생을 과감하게 한번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이 망상, 이 종이벽에 취하지 말고 이제는 이 종이를 과감하게 뚫고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천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tereo, the